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하고 주식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주식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2021년에 나왔던, 변시 10회 문제군요. 주주권에 관한 확인의소와 명의개세에 관한 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주주권에 관한 확인소, 명의개세에 관한 소. 이게 이제 주식이 양도되고 또 이전되는 거죠. 이 가운데 주권이 발행됐을 때와 발행되지 않았을 때의 어떤 그런 법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거네요.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이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해서 양수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서 단독으로 명의계에서 청구할 수 있다. 그 주권을 발행되는 주권을 받은 자니까, 그죠? 그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렇죠. 내가 양도받았다는 걸 증명하면 바로 할 수 있죠.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그 양도인이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양도인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판례 입장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무효인 주식 매매 계약. 주식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게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에서 무효는 가 있으면 처음부터 무효이고 누구에게나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명의개설 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매도인, 팔았던 사람이죠. 어, 매수인의 협력받을 필요 없이 바로 단독으로 그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해서 회사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명의개설을 청구할 수 있냐 이거죠. 알아둬야 됩니다. 판례가 나온 거죠. 최근에 무효인 매매 계약은 애초에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단독으로 무효임을 증명해서 회사에 대해서 명의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이니까 굳이 단독으로 다시 말해서 매수인의 협력도 받을 필요 없는 거죠. 매도인이 무효였기 때문에 원래 매도인이 그죠? 매도인이 주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명의개설만 된 상태니까 명의개설만 돌려올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렇습니다. 매수인이 협력받을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관계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주주명부 이제 명의개설 청구 방법이죠.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또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의 경우죠. 그러니까 원래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데 6개월이 경과되고 아직 주식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양수한 자. 이자도요. 주식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양수인이고 6개월 경과됐기 때문에 이 주식 양도 자체가 유효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양수인은 스스로 주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해서 명의개설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또 무효인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명의개설 절차가 이행됐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아까 봤던 판례죠. 매도인은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무효 주장하고 바로 회사에 대해서 명의개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사한 판례가요. 위조된 주식 매매 계약서예요. 위조된 매매 계약 자체가 위조되었다는 거죠. 위조된 주식 매매 계약서에 기해서 타인 앞으로 명의개설가 되었을 때 실제 주주 명부상 주식의 소유자 이자가 주주권 확인해소 주장이 필요할까요? 우리 판례는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죠? 우리가 주주 확인해소를 주장할 때는 확인해소에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이런 때는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조된 주식 매매 계약서에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이미 아직도 그죠? 원래 매도인이죠. 매도인. 원래 주식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직접 자신이 가서 내가 주주다. 그리고 이게 위조된 주식 매매 계약서에서 넘어갔다. 증명만 하면 바로 명의계약 절차를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확인의 소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꼭 비교해 놓으세요. 판례, 판례 비교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가 자신이 주주 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요거네요. 아까 봤던 겁니다. 위조된 주식 매매 계약서에 의해서 타인 앞으로 명의계사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맞을까요? 틀렸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건 아까 봤듯이 요게 뭐냐면 주주의 권리를 법률상 지위에 현존한 불안, 제거, 유효 적절한 수단,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 요런 것들이 확인의 이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확인의 이익이에요. 이런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서는 위조된 주식 매매 계약서는 이런 확인을 구할 실이 없다고 했어요. 바로 가서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판례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서 단독으로 그 명의개설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따라서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 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 매매 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설가 되었다면 그죠? 되었다 하면서 주주 하기권을 주주의 확인을 구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판례는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아니 주식을 취득했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주주임을 증명해서 명의개설 절차를 이행하면 되지. 굳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러한 확인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한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없다고 봤어요. 판례가. 됐습니다. 4번 가보시면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가 주권 발행 전이죠. 발행 전 주식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됐죠. 그러면 우리가 유효하게 주식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도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서 명의개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정리된 판례였는데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신주 납입 기일로 6개월이 경과하면 회사의 효력이 있다고 봤죠. 그래서 치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치유. 주권 발행 전이라도 이렇게 회사 성립 후 신주의 납입 기일로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발행 전 주식 양도도 치유가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우리가 의사표시만으로 넘겨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주주 명부상 명의계에서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 요건이죠. 그죠? 명의계에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이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양도인이 협력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계에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명부상 명의계서가 없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증명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겁니다. D 표현도 조심해야 되죠. 주주 명부상의 명의계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라고 나는 주주권자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알겠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 방법은 이미 잘 알 겁니다. 회사 성립 후 신주 납입 기일로 6개월이 경과한 때 주권 없이 양도 질권 설정이 가능하고요. 양도 방법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지명채권 양도에
일반 원칙에 따르고요. 예, 제3자에 대항 요건은 양수인들 상환의 대항 요건이에요. 그죠? 예,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양수인들 상환의 문제인데 이거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양도 통지 승낙의 우열이 따진다는 거죠. 근데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은 뭐죠? 명의개서죠. 알겠죠? 예,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회사에 대한 요건은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다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도 한번 더 정리해보면 주권 발행 전 주식에 예외적으로 양도했을 때 효력입니다. 한번 모아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효력 인정 범위는 양도 당사자와 회사 간에 효력 인정하죠. 그렇지만 효력 발생 요건은 양도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가능한 거죠.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권 발행됐을 때는 교부를 해야만이 효력 발생하지만 그 다음에 주식 양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식이 지금 발행된 게 없으니까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은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수인의 권리 행사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계에서 청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그 판례에서 두 가지를 체킹하라 그랬죠. 명의계서가 없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주주권자임을 주주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권이 발행함이 없이 한 주식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래서 주식이 이전되지 않는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은 계약 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봅니다. 알겠죠? 주권 발행 없이 한 주식의 매매 계약이 무효일 경우입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고 주식이 이전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여튼 요거와 관련해서 판례가 약간 틀리게 헷갈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해 두셔야 됩니다. 5번 주권 발행 전 주식에 관해서 주주 명의를 신탁한 사람 알겠죠? 신탁한 사람이 위탁자죠. 수탁자에 대해서 명의 신탁 계약을 해지해 버리잖아요.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권리는 해지의 의사 표시만으로 명의 신탁자에게 바로 복귀합니다. 그죠? 복귀해 버립니다. 왜 그래요? 주식이 발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넘겨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애초에 신탁 계약할 때도 넘겨준 게 없고 그 해지된다 하더라도 넘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복귀한다고 보는 거죠.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이때도 실질 주주가요.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알겠죠? 구할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 더 검토해보면 5번과 관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발행된 주권의 양도 방법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 발행되지 않는 주식의 양도를 봤는데 발행된 주권의 양도 방법 다시 말해 효력 요건이죠. 이거는 교부 원칙이죠. 교부 줘야 되겠죠. 교부입니다. 교부 원칙이고 주식 양도 효력 발생 요건 주권을 교부한다. 그리고 회사에 대항하려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 간에는 교부하면 되지만 회사에 대항하려면 명의계서가 필요하고 알겠죠? 그리고 이런 주권을 교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간이인도와 점유계정, 반환청권 양도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부를 해야 되지만 교부의 예외로 넘어갈 수 있는 효력 요건은 당연히 포괄승계, 그죠? 유증, 이런 것들은 주권의 교부 없더라도 주식이 이전된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주권 발행 전 주식을 명의 신탁했다. 신탁자가 실질주죠. 명의 신탁을 해지하게 되면 주주의 권리가 신탁자에게 해지하자 말자 바로 복귀되어 버립니다. 주식 발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주식 양도 행위가 필요해요. 아니요. 안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신탁자가 주주권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한 요 내용들은 좀 정리가 깔끔하게 돼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